상상은 현실이 되고 현실은 상상이 됩니다. 진리와 모순이 얽힌 세계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소설이 묻고 철학이 답합니다. 철학과 학생들이 들려주는 책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준환이고요. 저는 박지민입니다. 2026년이 밝았습니다, 지민 씨.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준환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실 다음 달이면 이 책 시리즈 일이 끝나는 날입니다.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계획했던 대로 딱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저희가 1년 동안 한 달에 한 편씩 총 12편을 찍기로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아쉽지만 책책 1은 다음 달을 끝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이제 다음 달이 마지막이라서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1년간 소개했던 책들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마지막 영상까지도 좀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오프닝이 아니라 저희 클로징 멘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따로 독립 서점을 방문하진 않았고 이제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어서 대형 서점에서 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업로드를 하는 게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다라는 목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채널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좀 독립 서점에서 이제 마이너한 책들을 소개하다 보니 그런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중적인 책들을 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대형 서점에 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 아직 확정난 것은 아닙니다만 두 번째 시리즈를 하게 된다면 좀 더 대중적인 책들로 준비를 해볼 테니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지민 씨. 그럼 오늘 저희가 어떤 책을 가져왔는지 한번 소개해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책은 요시다 슈이치 작가의 퍼레이드입니다. 퍼레이드는 같은 집에 사는 5명의 동거인들의 차례로 화자가 되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옴니버스식 구성의 소설인데요. 화자가 바뀌어도 시간은 흐르고 이야기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주요 인물을 좀 짧게 설명드릴 텐데 여기는 총 5명의 동거인 요스케, 고토, 미라이, 사토루, 나오키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한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는데요. 제가 말한 순서대로 인물들이 화자가 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같은 시간의 흐름을 공유하기 때문에 요스케의 이야기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이제 고토의 이야기에서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제 주인공이었다가 조연이 되면서 이게 이야기가 끊어지는 듯 이어지는 듯 하기 때문에 이 사건들을 연결해보는 재미가 있었던 그런 책입니다. 네, 그럼 등장인물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 이게 강력한 스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퍼레이드를 읽지 않으신 분이나 읽을 계획이실 분들이라면 잠시 멈췄다가 책을 다 읽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요스케는 대학교 선배의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 고토는 인기 남자 배우 마루야마와 비밀 연애를 하다가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미라이는 잡화점 점장으로 일하며 예술가를 꿈꾸는 알코올 중독자이고 사토루는 남의 집에 무단 침입을 일삼으며 자칭 밤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키는 낮에는 독립 영화사에서 근무하며 밤에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회 부적응자 또라이들을 모아놓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 모든 사실들이 드러나는 건 아니고요. 책을 읽으면서 인물들에게 감정이입이 되고 뭔가 공감할 때쯤 그때 이렇게 머리를 탕 치면서 약간 배신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그들의 행위를 뭔가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리고 왠지 모르게 불쌍한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방금처럼 설명만 들으면 뭐 이런 애들만 모아놨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읽다 보면 뭔가 괜히 응원하게 되고 잘 됐으면 좋겠고 공감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나오키한테는 공감은 안 됐지만요.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요스케 장부터 인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선배의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요스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 인물들이 다 하자가 있다는 것은 전제로 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다 깔아두고 일단 요스케는 선배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는데 근데 그 선배가 그냥 아는 선배가 아니라 진짜 요스케를 끔찍하게도 생겨주고 이 집도 소개시켜준 선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선배 여자친구와 바람을 핀다는 건 아무리 사랑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거는 동의하고 요스케는 사실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준환 씨 고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토는 아마 고토가 이 책에서 가장 정상적인 인물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책 내용상 고토가 낙태를 결심한 것처럼 이제 묘사가 되긴 하는데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이제 남들에게 피해를 줬는가 하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제 도덕적 사회적으로는 가장 그래도 정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마루야마와 고토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 씨는? 이제 이 낙태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에서 보면 마루야마는 약간 아빠로서 아이를 낳고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모습을, 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고토가 아마 낙태를 하더라도 고토를 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고토가 가장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고토가 마루야마를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약간 집착과 맹목적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토의 하루 일과를 보면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TV 앞에 앉아서 마루야마의 전화를 기다리기, 이게 고토가 하는 일의 끝입니다. 가끔 노래방 갔다 오고 장봐 오고 이게 끝이다 보니까. 근데 마루야마가 진짜 인기 배우라서 바빠서 전화를 일주일에 막 한 번? 그렇죠. 뭐 길면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전화만 기다리고 있는 게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루야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랑의 결실인 아이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좀 괘씸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저랑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오늘. 오히려 저는 그녀에게 죄를 묻는다면은 마루야마를 너무 사랑한 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물론 이 낙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인물들 중에서는 정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럼 아까 말했던 요스케도 선배 여자친구를 사랑한 죄밖에 없는, 그런가요? 여기 있는 모두가 책임감이 뛰어나진 않지만 이런 책임 없는 쾌락,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미라이로 넘어가 봅시다. 미라이는 생각해보니까 지민 씨가 방금 말해주신 것처럼 요스케 고토 다음 이제 미라이를 다시 생각해보니까 뭔가 제일 정상적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이게 책을 읽을 때는 전 솔직히 되게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술주정도 하고 뭔가 모르는 사토루를 이 집에 들여보내는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비도덕적인 건 아니기도 해서 이 사람이 잘 괜찮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책을 읽을 때는 이게 룸메이트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미라이가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 왜냐하면 이게 그냥 술 먹고 집 와서 소리 지르고 모르는 사람 데려오고 술주정 너무 심하고 그래서 진짜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선배 여자친구를 뺏고 인기 남배우와 연애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미라이로 넘어오니까 그냥 술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네요. 앞에는 이게 도덕과 윤리의 관점으로 보자면 미라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정정을 해야 되는지. 네, 그럼 이제 미라이가 술 먹고 집에 데려온 사토루로 넘어가 보죠. 좋습니다. 사토루를 짧게 설명하자면 이게 남녀 구분 없이 되는 대로 이제 몸을 팔고 마약을 즐기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그런 사내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남의 집에 무단 침입을 하는 것까지 일삼는데 이렇게 나열하니까 진짜 약간 미친 범죄자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그의 나이가 18살인 점, 이런 어린 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뭔가 마음이 동요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게 뭔가 환경에 의해서 잘못된 길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뭔가 조금만 이렇게 좀 건드려주면 갱생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좀 뭔가 아련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네, 준한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토루가 이게 진짜 질이 안 좋긴 한데 아직 남자 고등학생 같은 그런 순수한 면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작중에서도 나오키가 회사에 잡무들이 많아서 사토루를 데려가서 일을 시켰잖아요. 이제 뭐 편지 발송하고 뭐 택배 붙이고 이런 일을 시켰었는데, 그런 일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약간 그렇게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토루가 되게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나오키가 이제 오전 업무가 끝났으니까 집에 가도 된다라고 했는데 계속 옆에 붙어서 막 팩스 보내는 거 이런 거 막 도와주고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약간 좀 아이 같은 모습, 칭찬을 받으니까 좀 좋아하는 걸 아이 같은 모습이 보여서 아련한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다른 인물들한테는 크게 이런 느낌은 안 들었는데 사토루한테는 유독 이런 감정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중 인물들도 그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요스케는 이제 대학에 가려면서 과외를 시켜주고, 또 고토는 좀 남동생 대하듯 해주고, 이제 미라이는 나오키를 이제 미라이와 나오키는 이제 신경을 안 쓰는 듯 하면서도 뭔가 신경 계속 써주고, 이런 부분들에서 처음에는 사토루가 거부감을 느끼는 듯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도 이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그런 전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토루가 나중에 또 여기 계속 머물고 싶다라는 은연중에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나오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와, 근데 나오키가 제일 미친 사람입니다. 이 집에서. 앞에 나왔던 사람들도 정상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나오키에 비하면 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큰 반전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중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니 계속 조심을 하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맞아요. 예, 챕터 1부터 챕터 4까지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사건의 범인이 나오키였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 챕터 5인 나오키 부분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오키가 폭행범이라는 게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이 집에서 제일 어른스러운 맏형의 이미지였기 때문인데요. 이 마지막 장 나오키 편이 전개되기 전까지는 이제 정말 지민 씨가 말씀하신 대로 그 맏형 그 자체였어요. 그냥 뭐 깔끔하고 이 사람은 제일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 셰어하스의 실질적인 주인이기도 하잖아요. 다들 뭔가 각자 고민 있을 때면은 그에게 찾아가서 막 고민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가 폭행범이었을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진짜 이게 나오키가 폭행범이란 걸 밝혀진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어떻게 밝혀지냐면 나오키가 폭행을 저지르다가 사토루를 마주치면서 이게 밝혀지게 됩니다. 나오키는 사토루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사토루는 나오키에게 오는 길에 아무도 마주치지 않았고 아무도 없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는 나오키가 오히려 엄청 당황하게 되죠. 여기서 사토루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다들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고 말이죠. 사토루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보지는 않았지만 다들 알고 있는 눈치라고 말했고 자기는 이 집이 좋아져서 나오키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라고 말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나오키가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모두 평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뭔가 이들이 정말 알고 있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되죠.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는 이제 나오키도 또 독자들도 잘 모르지만 여느 때처럼 일상적인 모습으로 그런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습으로 이 책이 마무리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저희가 충격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나오키가 폭행범이었고 심지어 같이 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다는 사실에 말이죠. 그러니까 왜 셰어하우스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른 척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뭔가 이렇게 가볍게 인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추가로 좀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이 책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하나 가져와 봤거든요. 제가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토는 난 여기 생활이 인터넷에서 채팅하는 것처럼 느껴져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인터넷 채팅방은 기본적으로 익명이고 사람들은 대체로 익명을 부여받음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만약 내가 익명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나는 절대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살고 있는 나는 틀림없이 내가 만든 이 집 전용의 나이다. 이 집 전용의 나는 심각한 것은 접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나는 이 집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곳에 함께 사는 이들도 이 집 전용의 자신을 만들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들도 실제로는 이 집에 존재하지 않고 결국 이 집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네, 이게 미라이 부분에서 나온 미라이의 대사인데 이 부분과 다음에 준한 씨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이 소설의 정말 핵심인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먼저 간단한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방금 발췌한 부분은 이 집에 살지만 다들 진짜 모습이 아니라 익명의 인터넷 채팅방처럼 약간 가면을 쓰고 집에서 살아간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준한 씨는 익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명이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게 할까요? 아니면 미라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오히려 본성을 감추도록 할까요? 일단 저는 익명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인터넷 실명제 좀 찬성하는 입장인데 뭐 지민 씨도 아시겠지만 제가 피파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좀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그 게임 닉네임이 이제 차준환 혹은 이나대 차준환 이런 식으로 저는 좀 공개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고토가 언급한 것처럼 익명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절대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익명이 보장이 되면 그만큼 악플도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과감하게 말해서 이제 익명이 장점이 뭐가 있을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저는 완전한 익명도 없다고 생각해서 익명을 써야 되나? 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저도 인터넷에 뭐 댓글이나 게임 채팅도 거의
하지 않고 만약 그런 채팅을 하더라도 여기서 그냥 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익명이라는 거는 약간 크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잘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 와닿지 않는데, 이 많은 사람에게 익명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근데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그렇게 방패로 꽁꽁 싸매면서 말을 한다면 그게 과연 진정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익명이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저는 자신을 드러낸 상태에서 나온 행동이 인간의 본성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라이의 말이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익명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이렇게 접어두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이 집 사람들이 다들 가짜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뭐 이런 말인 거잖아요. 네, 그죠. 완전 가짜라기보다는 뭔가 살짝씩 숨기고 살짝씩 가면을 쓰고 있다? 100% 자신을 드러내진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토가 이 집이 인터넷 채팅방 같다고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이 이제 뭔가 제가 발췌한 부분이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가 아는 사토르는 너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넌 네가 아는 사토르밖에 모른다는 말이야. 마찬가지로 나는 내가 아는 사토르밖에 몰라.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사토르는 없다는 뜻이야. 이것도 미라이 편에서 등장하는 멘트인데, 지민 씨 생각을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위에 발췌한 부분이랑 좀 연결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정말 인상이 깊었는데, 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항상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장소에 맞는 페르소나를 정하고 그 자리에 나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진짜 모습보다는 가면을 쓰고 그 상황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만 또는 저와 성격이 비슷한 일부의 사람들만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조금씩은 이렇게 할 것 같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조금씩 이렇게 행동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조금씩 다르게 받아들인다면, 이 대사처럼 미라이가 아는 사토르는 미라이밖에 모르고 제가 아는 준한 씨는 저밖에 모르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아는 준한 씨, 모두가 아는 저는 결국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쵸. 뭐 지민 씨 말처럼 지민 씨 앞에서의 저는 지민 씨만 알고, 또 저희 친구 건호 씨 있죠. 건호 씨 앞에서의 저는 또 그만 알겠죠. 어쩌면 이 앞과 뒤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모두가 조금씩 앞과 뒤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저 그 상황에 뭔가 집중하고 몰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또 만약에 이게 항상 똑같음을 유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민 씨 앞에서의 저와 건호 씨 앞에서의 저가 완전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르다고 치면 그거 자체가 뭔가 괴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것까지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진짜냐고 이걸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입장에 좀 동의하는 것 같아요. 페르소나가 다르다? 그런 인정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 책에서는 방금 준한 씨가 말씀해 주셨듯이 아까 뒤가 다른 그런 모습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럼에도 이 집 구성원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거 보면 앞과 뒤가 꼭 같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까 예고했듯이 이들은 왜 나오키의 폭행을 숨겨주는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사소한 흠이면은 덮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묻지마 폭행은 너무 이게 강력범죄잖아요. 강력범죄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모른 척 할 수 있는지, 앞에 나온 사람들도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일 믿었던 나오키가 이런다니까 참 이게 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친구들이랑 있을 때 저는 막 내가 만약 범죄 저지르면은 신고할 거야? 뭐 숨겨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이 집 사람들은 그러니까 숨겨주는 쪽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 이 쉐어하우스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 이들은 서로의 결함을 알고도 그것을 뭔가 고치려 한다거나 조언을 한다거나 좀 진지한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렇기에 이 집안 쉐어하우스의 평화가 유지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준한 씨의 말에 동의를 하는데, 그리고 작중에서 또 서로가 떠나도 아무렇지 않고 자신도 바로 떠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대사가 맞아요. 계속 나오거든요. 뭐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고향으로 내려갈 거야, 아니면 하와이로 떠날 거야, 이런 식의 대사가 계속 나오는데, 서로가 너무 가벼운 관계라서 언제든지 떠나도 섭섭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하지만 제 생각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떠나도 이상한 관계가 아니라 이들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토루가 나오키를 도와주는 이유는 나는 이 집이 좋아져서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 집이 좋아져서 라고 말하는데 이 대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이 집이 좋아졌기 때문에 나오키의 범행을 모른 척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게 이 사람들이 진짜 이런 게 가족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말만 좀 세게 하고 사실 속으로는 되게 챙겨주고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사실 범죄를 숨겨주는 것 자체가 되게 뭔가 가족스러운 그런 모습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족도 사실 쉽지 않으니까. 네, 맞죠. 거는.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만 볼 때는 비윤리적인 사람 셋과 범죄자 둘이 있는 그런 집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하게 애정이 가고 이들이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한 씨랑 대본 쓰면서 회의를 할 때 이 사람들 아직 잘 살고 있나? 막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이게 뭔가 그래도 이들이 범죄자들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뭔가 내가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지민 씨랑 대화를 하면서 나만 느낀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이런 좀 뭔가 묘한 감정들을 다 느끼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제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 제목은 퍼레이드인데, 사실 퍼레이드를 생각하면 보통 뭔가 질서정연하거나 또 화려하거나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책 내용은 사실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이 배신감의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 책 제목이 뭔가 쉐어하우스의 비극 이런 거였다면 이런 배신감을 느낄 수 없었겠죠. 하지만 이 배신감이 저는 책을 좀 더 완성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배신감 자체도 우리 삶의 일부고 이게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지어진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책의 제목이 퍼레이드잖아요. 근데 보니까 인물들이 막 이상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상한 인물 퍼레이드? 기인 열전? 뭐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다 읽고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같이 살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들의 인간성이 정신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멀리서 보면 잘 조화되어서 하나의 가족? 멋진 집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퍼레이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각자 제목에 대한 해석도 해봤는데요. 지민 씨가 이렇게 퍼레이드를 읽고 나서 이제 좀 총평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전에도 추리소설을 막 즐겨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추리소설은 읽고 나면은 바로 휘발이 되거든요. 그냥 재밌었다는 감정만 남는데, 그런데 이 책은 일상의 잔잔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오히려 추리소설보다 왜 이렇지? 더 추리하게 되고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았습니다. 한 사람씩 결함을 드러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이들이 가족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들게 만드는 것도 작가의 큰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시대를 관통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2002년에 출판된 소설이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이렇게 오래됐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좀 살짝 비슷하지만 솔직히 굉장히 읽으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뭔가 모두가 결함이 있고 비정상적인 것 같지만 또 책을 읽으면서 내내 뭔가 좀 미소 짓게 되고 이런 저를 발견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가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을 잘 투영하고 그런 작품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좋았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퍼레이드를 읽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 화에는 1년간 읽었던 책을 결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책의 차준한, 박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